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 신과 집으로를 통해서 정말 깊은 질문 하나를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내면의 진리를 찾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봤을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의 진실, 그러니까 나만의 진리를 여는 열쇠, 과연 누가 쥐고 있을까요? 저명한 현자일까요? 아니면 오래된 경전 속에 그 답이 있을까요? 근데 이 책이 제시하는 답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명확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존재하는 진리 말고 다른 진리는 없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밖에서 찾으려고 애쓰는 모든 건 사실 다른 사람의 진리일 뿐이지 정작 내 것은 아니라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가로 진실을 향한 탐구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대부분은 답을 찾으려고 밖으로, 외부 세계로 눈을 돌리잖아요. 그쵸? 아마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답이 이미 내 안에 있다고? 그럼 스승이나 책은 뭐고? 심지어 지금 이걸 듣고 있는 건 다 무슨 소용이지? 네, 정말 타당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 답을 다음 파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나침반, 그러니까 외부의 안내자들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서 우리를 다시 내면의 진실로 이끌어주는지 그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메시지랑 전달자를 딱 구분하는 거예요. 스승이나 책 같은 외부 안내자들은 어디까지나 진리를 가리키는 이정표일 뿐이지 그게 목적지 자체는 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걸 혼동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아주 역설적인 지혜가 나와요. 전달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완벽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그 불완전함 덕분에 우리가 전달자를 진리 그 자체로 착각하는 그런 실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자, 이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비유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목적지가 아닌 이정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를 하나의 씨앗에 비유하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그 모든 잠재력이 이미 그 조그만한 씨앗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새롭게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걸 그저 다시 기억해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런 이야기, 이런 외부 정보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바로 햇빛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햇빛이 씨앗에게 새로운 정보를 막 주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씨앗 안에 이미 있는 그 잠재력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딱 그겁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비유를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볼게요. 당신이 지금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집으로 돌아갈 길을 찾으려고 나무에 표시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길을 다시 돌아올 때 나무에 있는 표시를 보게 되겠죠. 그럼 바로 알아차릴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남겼던 표시구나. 그 표시는 분명 길을 안내해 주지만 결국 그 길을 직접 걷는 것 누구죠? 바로 당신 자신뿐이라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사람들, 장소들,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바로 그 나무에 새겨진 표시들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바로 당신 자신이 거기에 놓아둔 이정표라는 거죠. 자, 그럼 계속해서 집으로 돌아온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 여정의 목적지인 집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음 파트에서 이 책이 말하는 집의 진짜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완결이라는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온전히 완벽하게 깨닫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 사실 당신은 단 한 번도 그 집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 완결이라는 게 좀 추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데 세 단계로 나눠서 생각하면 쉬워요. 첫 번째는 영혼이 진실이라고 아는 것이요. 머리로 아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육체가 이 물질 세계에서 그걸 직접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이 암과 경험을 하나로 쫙 묶어주는 영혼의 언어, 바로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완전한 자각을 낳는 건 느낌뿐이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나 그냥 몸으로 겪는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둘이 느낌을 통해서 하나로 통합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자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파트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관점들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서 내리는 선택들에 과연 어떤 의미를 줄까요? 마지막 주제는 바로 모든 길은 집으로 통한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외부의 모든 게 그저 이정표일 뿐이라면?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소위 말하는 올바른 길, 정답인 길이 있긴 한 걸까요? 이게 이 철학을 현실에 적용할 때 부딪히는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 질문에 대해 이 책이 내놓는 결론은 어쩌면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해방감을 줍니다. 그 결론은 바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중에 다른 길보다 더 나은 길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중요한 점이 있어요. 모든 길이 똑같은 목적지로 향하는 건 맞지만 어떤 길은 다른 길보다 덜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길은 없어도 더 수월한 길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정말 마지막에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멋진 조언을 하나 던져줘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여기서 들은 이 모든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결국 여러분 자신의 판단력, 그 힘을 믿으라는 이야기니까요. 결국 모든 외부의 안내자들, 심지어 지금 제가 드린 이 이야기조차도 결국은 하나의 이정표에 불과해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장 깊은 내면, 바로 여러분의 가슴으로 이끌기 위한 이정표 말이죠. 진정한 나침반은 바로 그곳에 있다. 이게 이 모든 여정의 최종 결론인 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진리는 바로 당신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은 그 집으로 가는 길을 기억하기 위해 당신이 직접 남겨둔 이정표라는 것. 그리고 결국 어떤 길을 가든 모든 길은 집으로 통한다는 것. 이 모든 걸 마음에 새기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을 위해 어떤 여정을 만들어가고 있나요?